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브리핑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오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2,850원에 23% 매수를 했습니다. 네, 무슨 악재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죠. 일단은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조정 나올 것도 조금 오버해서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수급 이탈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 조정 나올 게 뭐 10% 이상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좀 쉽게 말해서 패닉 상태죠. 그래서 마이더스 AI도 뭐 좋은 기업인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은 어찌 됐든 오늘 조정 장세에서도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유난히 좀 낙폭이 크게 나왔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더스 AI는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과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도 수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약발이 다 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옛날만큼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이전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재료는 단기적으로 좀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악재가 있어요. 네. 일단 전환사채 물량이 한 40억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물량이.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행 40억 규모면은 이 주식의 이 기업의 발행 총수의 한 9%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가액은 주당 1,235원. 네. 그리고 청구 금액은 뭐 40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12 발행은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235원이면은 아마도 청구가액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하단을 조금 많이 열어두고 보셔야겠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 투심 회복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2017년부터 저번 연도까지 작년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업은 숫자로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10억 적자, 50억, 61억, 40억 14억. 결국에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도 5년 연속 지금 적자고요. 네, 부채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19년도에 한번 줄었다가 20년도에 한번 줄었다가 21년도에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단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네요.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사업이 뭐 잘 영위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1, 2년 정도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잠깐 뭐 부진할 수는 있다라고 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년 연속 지속 적자다. 요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매출은 나오더라도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4년 연속 지속 적자는 당연히 중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리스크가 너무 크시겠죠. 그래서 실적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재무제표나 이런 현금 흐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환사채 40억 규모까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거 회사의 빚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봐서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 사채를 갚을 수가 있느냐, 못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확정이 난 상황이고 시비 물량이 전체 비중에 지금 발행 주식수의 10%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쏟아져 나온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 종목의 조금 좋은 점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나마라는 표현보다는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좋은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악재만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그래도 악재와 조금은 호재가 공존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뭔가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제이슨앤컴퍼니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죠. 근데 이 제이슨앤컴퍼니가 어떤 회사냐? 지금 이제 철강업 쪽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단연코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마이더스 AI보다는 이 제이슨앤컴퍼니가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철강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제이슨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대만 이런 이제 해외 주요 기업들에서 그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이제 국내 주요 이런 철강 업체들로부터 스테인리스강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라든지 이제 인도네시아, 대만 등 이런 해외 주요 기업들과 이제 그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이제 국내 이런 주요 철강 업체들로부터 스테인리스강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부가 제품을 또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공급처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해오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장성 있는 기업을 결국에 이 동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자만 내고 있는 동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현재 동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까지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면은 사실상 뭐 관리 종목이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 폐지도 심하면 논해볼 수도 있겠죠. 당장은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제 제이슨앤컴퍼니를 흡수합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우려감들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호재거리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마이더스 AI도 흑자 전환의 기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적자였던 기업이 원래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그 기대감은 정말 시장에서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려본다면 또 반등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에요. 그치만 이제 또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에 이 철강업은 상반기까지 좋았으나 하반기에는 조금 불투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뭐냐면 결국에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또 우려가 되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의 가장 치명적인 게 이런 이제 전방 산업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판가 인상을 3차례나 단행을 하면서 마진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컴퍼니도 이런 철강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수혜를 고스란히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단 수익성이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뭐 도시 봉쇄 정책, 이 중국이 아직도 완전히 푼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하반기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전망은 조금 어둡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뭐 그에 따라서 일단 고객사들의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가 인상한 거는 좋았지만은 결국 고객사 입장에서 철강제를 수입을 할 때 오히려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철강 고객사들의 어떤 수요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우려감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철강업도 그렇고 뭐 강판이라든지 코일 가격을 굉장히 좀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톤당 1,500 유타이완 달러까지 하락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
업황의 전반적인 어떠한 그런 전망은 사실 뭐 어둡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이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 제이슨 컴퍼니를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요거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보기에는 사실 그런 이제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어떤 악재라든지 그리고 철강 산업에 대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우려감 요게 조금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나는 한번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반등 시 뭐 2,500, 2차, 3,000까지는 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주식은 아무도 모르지만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만 이제 12 물량이라든지 철강 산업에 대한 업황들을 봤을 때는 상방보단 하방 가능성이 조금 크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테마 종목이라든지 뭐 대세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네, 저희 그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월 10일 2,850원 23% 매수셨죠? 요거대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반등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대응을 하셨더라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다 보니까 보유기간이 뭐 일주일, 2주일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1%, 2%는 낼 수가 있었던 구간이 조금씩 나왔죠.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사람이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지 않고서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익절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생업이 있으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모니터 앞에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보면서 이 꼬리 부분에서 뭐 분할 매도를 해라.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이 대신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자동 매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략 설정만 잘 해준다면은 충분히 분할 매도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때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때 볼 때 그냥 뭐 털고 나올 걸, 매도하고 나올 걸 이런 후회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 사실 이런 게 이제 계속 보고 있지 않는 이상 타점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사자마자 하락을 했어도 중간에 반등 정도는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만 잘 설정을 해놨어도 중간중간에 오히려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은 지금 대략 10% 정도 됩니다. 2주일 동안. 그리고 4번의 매매죠. 이렇게 해서 총 2주 동안 4번의 분할 매도로 10%의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할 때도 이 전략대로라면 지금 더 손실 볼까봐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날짜, 비중 적어서 네, 종목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